안녕하세요. 중국 상해에서 빠른 IT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아론왕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른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상세 후기 영상인데요. 보통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사용 후에 이제 후기를 올리는 편인데, 예판도 이미 시작이 되었고, 구입 전에 후기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저는 기존에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2년 이상 사용하다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모델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만한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분이 12.9인치인데 왜 자꾸 11인치하고 비교하냐 그러셔가지고 후반부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세대와 비교해서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나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4세대 12.9인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년도 채 안 돼서 신제품으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 단순 성능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버전을 구입할 만한지, 특히 업그레이드 할 만한지 이런 비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점은 이제 크다는 겁니다. 아이패드 구입하실 때 아마도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11인치냐 12.9인치냐, 특히 이번 5세대는 가격도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무게와 크기가 부담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11인치를 구입했던 건데 11인치와 12.9인치는 정확히 180g 차이가 납니다. 저는 무게를 포기하고 대신 큰 화면으로 작업 효율을 올리는 게 낫겠다 판단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가도 이렇게 메모장을 띄워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수정을 해도 11인치 대비 훨씬 수월한 느낌이 들고요. 많이 사용하는 화면 분할 역시 넓어진 디스플레이 덕분에 사용하기 좀 더 편해졌어요. 사실 무게는 액세서리를 바꾼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는 한 번 구입하면 끝이니까요. 이왕 구입하신다면 저는 큰 사이즈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비춥니다. 손으로 들고 보시기에는 정말 많이 무겁거든요. 자, 두 번째는 확연히 좋아진 HDR 컨텐츠 재생 화질입니다. 미니 LED를 사용한 덕분에 명암비가 더욱 좋아졌고, 그래서 이 블랙이 블랙에 가깝게 표현되는 LCD를 만들어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용 러닝머신 구입할 때는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고 구입하지만 실상 빨래 건조대로 많이 활용하는 것처럼 아이패드도 생산적인 무엇을 위해 구입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 상당 부분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특히 영상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영상 보는데 정말 좋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솔직히 일반 웹서핑이나 앱을 열고 닫고 하는 수준에서는 이 M1 프로세서의 성능 체감은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4K 동영상을 추출한다거나, 특히 동시에 여러 영상을 띄워놓고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다소 무거운 작업들을 실행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게 될 정도로 이제 체감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 시리즈를 무리 없이 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5세대로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좀 더 고성능의 아이패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좋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단점인데요. 이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화면 가장자리 테두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애플스토어에 가서 전시 제품들 크로스 체크도 했고 또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12.9인치에서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제품은 녹태처럼 좀 심하게 보이기도 하던데, 다행히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심하지는 않은데 눈에 띄기는 하는, 이 화면 전체의 균일도는 상당히 좋은데 딱 하나 이 가장자리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의 유일한 하드웨어적인 불만입니다. 자, 다음은 블루밍 현상. 이 검정색 배경에서 주변 환경까지 어둡다면 확실히 보입니다. 평소에 방에 불을 끈 상태에서 PDF 파일을 자주 편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블루밍 굉장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문제니까요. 본인의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의도적으로 노출 과다로 촬영해서 블루밍이 더 심해 보이는 겁니다. 방에 불을 켜고 보면은 요런 수준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블루밍 때문에 아이패드를 못 쓰겠다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보다는 더 좋아진 명암비와 HDR 컨텐츠에서의 장점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큰 이슈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점이라면 좀 그렇고요. 이 정품 액세서리, 특히 매직 키보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449,000원이라 정말.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보호하는 보호 필름을 또 붙여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가격도 가격이지만 색상이 화이트다 보니까 오염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 근데 이제 구독자분 한 분이 이제 오랫동안 매직 키보드를 쓰셨는데 오염이나 이염은 사실 크게 없답니다. 다만 이 부착되는 부분의 스웨이드가 때가 좀 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트랙패드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은 뭐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구입한 필름은 잘 되던데요. 예, 이 터치할 때 마찰이 조금 생기긴 하지만 작동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상 없이 잘 되고요. 여담인데 작년에 제가 영상에서 아이폰 투명 케이스 하나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협찬이나 광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저 때문에 판매량이 올랐다고 고맙다고 메일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매직 키보드 보호 필름 분명히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링크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절대 광고나 협찬 이런 거 아니에요. 엄밀히 제가 받아야 하는데 참 이거. 그리고 애플 펜슬 사용할 때 이 두께감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그래서 뜨는 느낌이 들지 않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느낌 1도 없습니다. 0.5mm 두꺼워졌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신 것 같은데 애플 펜슬 사용상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지금 영상은 보호 필름을 붙이고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PDF 파일을 띄워서 글씨 쓰는 걸 직접 보고 싶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사실 저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진 않고요. 주로 영상 편집용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PDF 편집이나 필기하는 데 있어서 전 세대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펜슬 사용상이 이질감이 든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패드 디스플레이 눌림이 예전 모델 같지 않고 갭이 있는 것처럼 훨씬 쑥쑥 들어간다,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제가 이 보호 필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붙여놓기 전에도 그런 느낌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이 0.5mm 두꺼워졌다고 하니까 사실과는 다른 그런 걱정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걱정보다는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구입하고 느낀 아이패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성능은 정말 좋은데 여전히 이걸 써먹을 만한 OS 환경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애플 유저들이 바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영상 편집 툴 파이널 컷 프로를 이제 아이패드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사실 일반 유저들은 사용할 일이 없는 프로그램이라 체감이 덜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외부 모니터 출력 정도만 지원이 돼도 아이패드의 활용성이 상당히 확장될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좀 더 상세한 사용 후기였는데요. 원래 스펙도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워낙에 넘사벽 스펙이라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스킵했고요. 내용을 요약하면 사용상에서 느끼는 하드웨어적인 단점, 이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블루밍 정도가 되겠고요. 장점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다는 점, 특히 HDR 컨텐츠 재생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봅니다. 그 외적으로는 아이패드가 여전히 아이패드라는 겁니다. 이 윈도우 환경과의 호환 문제라든지 엄청난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앱들이 아직도 제한적이라는 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타 배터리는 크게 좋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대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고 발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며칠 사용해보니까요, 좋습니다. 여러모로 만족스럽고요. 물론 패드 150에 매직 키보드 45 해가지고 거의 200만원 가까이 들어서 업그레이드 한 건데 비싸죠. 네, 많이 비싼 겁니다. 때문에 되도록 뚜렷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구입하셔야겠고요. 그래야 그나마 이제 후회를 좀 덜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단점 중에 하나인 아이패드 OS 환경 자체는 점차 좋아지리라 예상해봅니다. 프로세서도 컴퓨터와 같은 M1이 탑재된 만큼 이 6월 8일에 열리는 WWDC에서 이 아이패드가 좀 더 컴퓨터다워지는 그런 기대 조금 해보고요. 자, 이상 중국 상해에서 다양한 IT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저는 아론왕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